네, 안녕하세요. 체육사 임란희 교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체육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오늘도 이어서 일제강점기 체육에 대해서 좀 더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제강점기의 스포츠에서 지금부터 다룰 내용은 근대 스포츠의 도입과 보급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의 근대 스포츠는 개화기와는 달리 주로 YMCA와 일본인에 의해서 도입이 되고 보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근대 스포츠의 종목과 도입 시기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 표에 간단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권투 1912년, 탁구 1914년, 배구 1914년, 경식 전구 1919년, 스키 1921년, 골프 1921년, 럭비 1923년, 역도 1926년. 자, 이렇게 해서 도입된 그 근대 스포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표로 참고를 해주시면 됐고, 자, 여기서 이제 골프 중에 1921년 효창원 골프 코스 건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선에서 골프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원산의 세관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고용된 외국인에 의해서 코스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이제 구전으로 전해질 뿐이지 사실 아직 정확한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용산 효창원 부근에 효창원 골프 코스가 건설이 되었습니다. 자, 1921년에 효창원 골프 코스가 건설되었는데, 당시 이 골프를 총괄하는 조선골프연맹이 설립되어서 각종 경기대회와 기관지 발행 등을 통해서 한국의 골프는 서서히 체계를 갖추어서 발전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제 근대 스포츠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으로는 지도자, 이 시대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상천, 유억겸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자, 일제강점기의 스포츠 지도자는 1920년대에 들어와서 체육학을 전공한 일본 유학 출신자에 의해서 상황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대부분은 일본 체육회 체조학교의 졸업생으로서 기존의 스포츠 지도자와는 성격을 달리했었는데, 일본 유학 출신자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해서 조선 스포츠계는 학교에서 일반 사회로 그리고 경기 중심에서 이론적 체계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은 이제 학교와 일반 사회의 스포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한 스포츠 이론을 확립하고 국민의 체력 증진에 힘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 학자가 서상천과 유억겸인데, 이 서상천은 체육학 전공자로 등장을 했고 역도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체력증진법 연구회를 설립했고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한 스포츠 이론을 확립하고 국민의 체력 증진에 도모한 학자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유억겸은 조선 체육회를 비롯한 각종 체육단체 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스포츠 지도자의 활동에서 서상천이 만들어낸 책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의 왼쪽에 있는 책은 현대 철봉운동법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현대 체력 증진법이라고 해서 이 책을 발간하면서 이론적인 체계도 확립한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포츠 지도자가 활성화됐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다음으로는 이 일제강점기 시대의 스포츠 단체의 결성과 활동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조선체육회가 결성이 됩니다. 이 조선 일제강점기의 스포츠 단체는 1919년 2월에 설립된 조선체육협회, 그리고 1920년 설립된 조선체육회를 비롯해서 이제 1937년에까지 전국에 약 250여 개의 단체가 설립되는데, 이 조선체육회는 1919년 3.1운동, 이 3.1운동 독립운동으로 일본의 조선에 대한 통치 정책은 기존의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면서 이 스포츠 활동도 본격적으로 행해지면서 결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선 체육협회는 어떤 것이냐? 체육을 장려하고 회원의 친목 도모를 위해 설립이 되었고, 조선 신궁대회를 개최하고
조선체육회 설립에 직접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스포츠 활동을 주도한 체육단체로 이 조선체육협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조선체육협회는 1919년 2월에 조선에서 체육을 장려하고 이 회원의 친목동호를 위해서 설립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활발하게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던 경성 정구단과 경성 야구협회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언론기관인 조선신문사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서 설립이 된 단체가 이 조선체육협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체에 이어서 이 일제강점기에도 주목할 만한 것은 이 경성운동장이 건설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제강점기의 스포츠 시설은 1925년 가을 일본 왕자의 결혼을 기념하기 위해서 경성부가 만든 경성운동장을 비롯해 1934년까지 전국에 288개 각종 경기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시설이 만들어진 이유는 일제강점기에 각종 근대 스포츠가 도입되어서 많은 스포츠 단체가 설립된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사실은 당시 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시기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스포츠 시설인 경성운동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면 이 경성운동장은 광해문의 동쪽 22,700평의 총 면적의 공사비 15만 5천엔을 만들어서 만든 동양 제1의 경기장이었습니다. 자, 이 경성운동장을 건설하게 된 배경은 경성에서 운동장이라고 하면은 훈련한 이외에는 이렇다 할 장소와 설비가 없었기 때문인데 자, 경성운동장의 그 모습들을 한번 같이 볼까요? 1923년 봄에 경성부에서는 훈련한 광장의 동쪽 일부에 계획을 세우고 당시 조선 총독부의 정무총검인 아리요시의 찬성에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마침 일본 왕자의 결혼이 발표돼서 전국 각지에서 기념사업이 한참이었기 때문에 이 경성부에서도 어떤 기념사업을 계획하고 실시해야 할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무렵에 경성부는 영원히 기념이 될 운동장을 건설하기로 결정을 하고 1924년 1월 24일 임시협의회를 열어서 만장일치로 가결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경성운동장은 1925년 10월 15일 당시 운동장 시설의 부족과 일본 왕자의 결혼 기념 사업의 하나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 경성운동장의 그 평면도를 보면은 타원형의 육상운동장, 그다음에 부채꼴 모양의 야구장, 그리고 정구장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 같은 거를 보시면 될 텐데 그 외에도 이러한 육상 트랙, 자, 이런 그 운동장이 정말 현대화돼가면서 근대화되는 제대로 된 이제 운동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자, 이렇게 1925년 10월에 경성운동장이 개장되자 각종 경기대회가 개최가 되었는데 조선체육회와 조선체육협회를 비롯한 각 스포츠 단체, 보성전문학교를 비롯해서 각급 학교, 동아일보사를 비롯한 각종 언론기관에서까지 축구, 야구, 정구, 육상, 종합경기장 대회 등 전국 규모의 대회와 올림픽 경기 대회, 극동 선수권 대회에 출전을 위해 예선전 등이 이곳 경성운동장에서 열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경성운동장은 그러니까 지금의 동대문 운동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성운동장이 처음에 경성운동장이어서 서울운동장으로 이름이 명칭이 되고 다음에 이 지금의 동대문 운동장으로 이름이 남아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일제강점기 민족주의적 스포츠 활동인데, 자, 일제강점기 하면 우리가 또 꼭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송기정 선수가 있습니다. 자, 송기정과 베를린 올림픽 경기 대회라고 되어 있죠. 자, 이 1936년도에 개최된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경기대회에서는 한국인 최초의 금메달 획득과 일장기 말살 사건의 발생 등 한국 올림픽사, 나아가 한국 근대 스포츠사에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를린 올림픽 경기대회에 출전하기 직전에 이 송기정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그 기대에 부응하겠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면서
그 중압감에 매우 긴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자신보다는 민족 전체의 자존심이 걸려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1936년 8월 9일 손기정 선수를 비롯해서 이때 28개국에서 51명이 마라톤 우승의 영예를 차지하기 위해서 모여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출발 신호가 울리고 결승전을 통과한 것은 손기정 선수였는데 기록은 2시간 29분 19초 2. 그래서 올림픽 경기 대회에서 2시간 30분대의 벽을 넘은 올림픽 신기록이었습니다. 자, 우승 후 손기정은 기쁨보다 서러움에 그 눈물을 흘렸다고 토로하는데요. 이는 그동안 가난과 절망, 우정과 배려, 민족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교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기정의 우승에 대해서 당시 국내 각 언론에서는 손기정이 인류 최대의 영예인 올림픽 경기대회 마라톤에서 각국의 선수를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해서 민족의 영예와 자신감을 심어주었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 손기정의 우승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축전의 쇄도는 물론하고 학자금 보장, 기념탑 및 체육관 건립, 동상 건립, 구두 제공, 축하 공연 등이 행해졌는데 이를 통해서 당시 국민의 성원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기정의 우승은 당시 미국과 중국 등지에서 굉장히 이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던 민족 지도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었는데 이 미국의 이승만은 한국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으면서 또 중국은 이 손기정의 2억 인구의 중국인이 못한 일을 2천만 인구인 조선인이 해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놀라워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손기정은 올림픽 경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최초의 한국인으로서 당시 일본의 식민지 통치하에 있던 우리 국민에게 민족의식을 일깨워주고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었다고 할 수 있는데,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었나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일장기 말살 사건이 있었죠. 자, 1936년 이 베를린 올림픽 경기대회에서 손기정은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을 차지하였지만 이 손기정의 우승 소식이 전해지자 전 국민들은 굉장히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감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각 언론사에서도 이 호의를 발행하는데 매일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약 보름 후인 8월 25일 동아일보 기사에는 손기정의 가슴에 있는 일장기가 지워진 채 지면이 실렸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일장기 말살 사건입니다. 자, 여기 옆에 사진이 나와 있죠. 자, 이 일장기 말살 사건의 발단은 동아일보가 8월 25일 석간 2면에 일본의 주간지 아사히 스포츠에 실린 월계관을 쓰고 시상대에 오른 손기정의 감격적인 사진을 복사해서 전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초판에는 일장기가 선명하게 보였지만 재판에는 원본과 달리 유니폼 가손 부위에 일장기가 교묘하게 이제 지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체육부 기자인 이길용이 이상범에게 사진 속의 일장기를 처리하자고 상의를 했고 두 사람은 이신점심으로 별다른 말 없이 의견 일치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손기정이 일본인을 이기고 세계를 제패했다는 사실과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손기정이 가슴에 있는 일장기를 말소한 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장기 말살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이기룡은 자신의 주도를 한 것이지만 일보사의 전통과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고 했는데 또한 당시 서울이나 지방의 행사 때 관공서에 개양되어 있는 일장기를 신문지상에 싣지 않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손기정 가슴의 일장기를 지워버린 것은 당연한 처사였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길용은 손기정의 우승으로 그 감격과 환희가 조선 민족의 혼을 되살렸고 특히 조선의 청년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고 하면서 이 일장기 말살 사건이란 민족적 감격에서 빚어진 것이고 누구 하나의 기술의 과오도 착오도 아니고 무리를 자아내는 기도도 신사도 아니었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 일장기 말살 사건으로 인해서 일본인들이 자기들의 공으로 하는 것이 붕괴한 나머지 일본에 대한 분노감으로 민족 감정에 발로해서 일어났다고 회고를 했는데
자, 이렇게 이 일장기 말장 사건의 그 당사자인 송기정은 날 나의 세계 재패가 일장기 말살 사건을 계기로 삼천리 반도에 찬란한 슬픔을 넘쳐 흐르게 했지만 그것은 한민족은 살아있다는 구국선언을 천명한 거사였다라고 회고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제강점기의 체육의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인 그 송기정과 베를린 올림픽 경기대회 그리고 일장기 말살 사건까지 해서 일제강점기의 체육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